주가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애플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을 제소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5를 12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21포인트 오른 1881.2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 등으로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21포인트 오른 1882.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30포인트 넘게 떨어진 데 대한 반발 매수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한때 1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매도로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28억 원, 825억 원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6거래일 만에 257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외국인이 2,007억 원치를 팔아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통신이 각각 2.2%씩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전기가스와 의약품, 건설 등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화학, 철강금속, 유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59% 오르며 나흘 만에 강세로 방향을 틀었고 전날 급락했던 현대차, 기아차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HN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2% 넘게 올랐고 정부의 담배산업 규제로 최근 5거래일간 약세를 보였던 KTNG도 강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LG전자는 옵티머스 G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1% 넘게 올랐고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주도 올랐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롯데쇼핑, LG생활건강 등은 하락했습니다. 예, 오늘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가 눈에 띄었는데요. 독일 자동차 업체 보쉬와 결별하면서 향후에 삼성 SDI 주가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삼성 SDI가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쉬와 결별을 하면서 앞으로 주가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쉬와 합작 설립한 회사 지분 인수 비용이 크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상승 여력이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 SDI는 보합인 14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2%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날 공시를 통해서 전기차용 2차 전지업체인 SB리모티브의 지분 50%를 보쉬로부터 1,076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SB리모티브는 지난 2008년 7월 삼성 SDI와 보쉬의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또 보쉬는 SB리모티브 독일 법인과 미국 자회사 코바시스를 3,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30억 원에 인수해 독자 경영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SDI와 보쉬가 서로 지불해 상쇄되는 비용을 빼면 삼성 SDI는 실질적으로 646억 원의 비용으로 SB리모티브를 인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합작회사 지분 인수 비용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지 않았고 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규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셀 형태의 공급을 요구했지만 셀 위주의 삼성 SDI와 팩 위주의 보쉬 간 의견 충돌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삼성 SDI는 독자적으로 경영을 전개할 수 있게 됐고 또 자회사 이슈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다수 애널들은 삼성 SDI 목표 주가로 20만 원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4만 7,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5%가량 상승할 여력이 있는 셈인데요. 남대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삼성 SDI 현재 주가는 주가 순자산 비율 0.9배로 과거보다 낮은 상황이라면서 3,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회사 이슈가 해결되면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반면 미래산업은 뚜렷한 이슈 없이 주가가 급등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네, 미래산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 2달 사이에 3배 이상 뛰어서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5.63% 오른 1,125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로써 미래산업의 주가는 지난 6월 말 이후 3배나 급등했습니다. 이같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미래산업의 한 임원은 지난 4일 보유 주식 57,995주 가운데 57,980주를 매각해 차익 실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은 지난 5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예고된 후 이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미래산업 창업주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친분이 있다는 풍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안철수 테마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미래산업만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래산업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급감했고 대규모 공고가 같은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급등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폭등하는 만큼 추격 매수 등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도 미래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작전 세력 등이 개입한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알맞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래산업은 지난 2, 4분기 영업이익이 24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6%나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애플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을 제소했습니다. 애플은 3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애플의 소장을 토대로 삼성 측의 해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5를 12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3는 8월 한 달간 미국에서 아이폰 4의 판매량을 추월했지만 아이폰 5의 대기 수요자들이 제품 출시 이후 대거 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S3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린 데다가 특허 배상 편결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만큼 아이폰 5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와 방통위는 원가 공개는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임금 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이 평균 5.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평균 인상률 5.2%에 비해 0.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4.3%였으며 민간 부문은 5.1%였습니다. 한편 임금 교섭 타결률은 38.6%로 노사 간 임금 교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국민소득 증가세가 전분기보다 1.2%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GNI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 증가했으며 1분기 0.2%보다 1%포인트 늘었습니다.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은 무역 손실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3%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잠정치 0.4%보다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주부들이 올 추석 선물과 차례상 비용 등으로 약 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부 6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소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선물 비용으로 평균 27만 7천 원, 차례상 비용으로는 29만 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물의 가격대는 3만에서 5만 원이 34.4%로 가장 많았고 5만에서 10만 원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올 추석 연휴의 소비 규모는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한 추석 체감 경기에 대해 68.7%가 악화됐다고 답했고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지출을 줄이겠다는 답도 40.3%에 달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면세점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조성진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세계가 면세 사업에 진출한 배경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신세계는 그동안 면세점 진출을 꾸준히 탈인해 왔습니다. 유통그룹으로서 사업군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면세점은 백화점과 명품, 호텔 등 신세계의 주력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부문이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신세계 센텀시티 개발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면세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2009년 개점한 신세계 센텀시티에 면세점 사업 매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정부 승인 사업으로 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는 2010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자 더 이상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파라다이스 인수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면세점은 2009년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롯데가 곧장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면세점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신라도 협상에 진행했지만 최종 인수 가격과 고용 승계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됐습니다. 신세계는 이번 인수로 부산 지역에 백화점과 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면세점으로 이어지는 관광 쇼핑 배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예,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이 과점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 시장에 강력한 유통 파워를 가진 신세계가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고요. 네, 국내 면세점 시장은 롯데와 신라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는 2조 7,131억 원, 신라는 1조 5,01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롯데가 59%, 신라가 26%에 이릅니다. 양사 합쳐서 85%에 이르는 건데요. 파라다이스 면세점은 지난해 1,443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세계가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입찰 경쟁을 통해서 사업가를 새로 선정하는 공항 면세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민간 사업자는 2015년께 새로 선정됩니다. 신세계는 이번 인수로 면세점 사업자가 됨에 따라서 향후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신세계는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 입찰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그룹이 충청북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투자에 나섭니다. 하나솔라에너지와 하나건설, 한국화약 등 하나그룹 5개 계열사는 충청북도와 2016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솔라에너지는 4,500억 원을 들여 도내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건축물 옥상과 공공시설물 등에 총 1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합니다. 하나63시티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열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하나건설은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화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KDB 산업은행의 다이렉트 뱅킹 상품이 출시 11개월 만에 4조 원을 끌어모으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뱅킹은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해 실명 확인을 한 뒤 계좌를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점포 비용 대신 고객에게 높은 금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다이렉트 뱅킹의 예금 금리는 3.5에서 4%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화장품 설화수가 4번째 글로벌 시장인 싱가포르에 진출하며 아세안 지역 공략에 나섭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싱가포르 상권 중심인 오차드 로드의 탕스 백화점에 설화수 1호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설화수는 싱가포르 진출을 시작으로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입니다. 연내 대만과 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으며 2015년까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차례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 추석 연휴 휴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추석 연휴 휴무일을 5일로 정함에 따라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하청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특별 보너스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전체 직원에게 100만 원어치의 추석 선물과 대리 이하 직원들에게는 통상 급여의 50%의 상여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